아닙니다. 저 시장입니다. 금요일장은 풀이장에 엄청난 공포를 띠고서 PC 발표가 나자마자 상당한 데드캣을 시작하였습니다. 데드캣이 장 중반 거의 후반까지도 나오다가 장 막판에 또 토요일에 셧다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걱정에 장 막판에 이 공포에 매수한 자들이 차익 실현을 또 하면서 살짝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해주는 모습. 그러나 토요일에는 셧다운이 약간 무마되는 상황을 보여줬죠. 결국에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금요일장에는 데드캣 바운스였다. 추세를 다시 상방으로 돌릴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포지수는 익스트림 P역까지 보여줬다가 극적으로 그냥 P역까지 올라오는 모습. 푸드크옵션 0.69 통상적으로 0.70 아래라고 한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강세의 장이 유지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0.70을 돌파하고 0.80까지도 돌파한다. 그러면은 완벽한 단기적인 하락장이 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키움전사의 주간 동향을 보면은 일간 순매수에서 TSLL, TQ 다시 롱으로 개미들이 전환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끝까지 반등이 나오지 않은 거죠. 주간 순매수에서는 테슬라, 브로드컴, 월간에서는 팔란티어, SCHD. 최근적으로 SCHD도 그렇게 퍼포먼스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SCHD를 하루 이틀 차익을 먹으려고 하는 주식은 아니잖아요. 배당주잖아요. 이 배당주를 장기적으로 보고 좀 모아보고 싶다라고 한다고 하면 어쩌면 지금 SCHD를 조금씩 줍줍해보는 것도 괜찮은 시기가 도래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주 주요 일정은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간이라 그다지 큰 일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화요일 밤에 열리는 장은 03시에 종료가 되고요. 그리고 수요일은 휴장, 목요일에는 영국, 홍콩 휴장. 물론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있는데 홍콩, 영국이 휴장을 한다. 금요일에는 24년에 양도세 금액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계좌에 손실 중인 종목이 있다고 하면 금요일에 매도를 하고 다시 매수하는 거는 뭐 언제든지 해도 되는 거고요.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날짜는 금요일까지다. 나스닥 QQQ 주봉입니다. 12월 3주차는 최고의 날과 최악의 날을 동시에 보여준 좋지 않은 주간이었다. 2.24% 하락이고요. 고점 대비는 3.8% 하락. 그래도 나스닥 주봉으로 볼 시에는 여전히 11월 말 대비해서는 높은 자리다. 나스닥은 아직 하락장은 아니다. 롱의 보조지표. 다우지수는 선제적으로 조금 무너지고 있고 스토캐스틱이 이제 과매수가 꺾이고 있는 것이죠. S&P, 나스닥 모두 스토캐스틱의 여전히 과매수권이긴 하지만 살짝 단기적인 고점은 나온 것이고 이 단기적인 고점을 다시 회복하려면 다시 엄청난 시장의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입니다. 환율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우리가 미국 주식을 함에 있어서 환율이 오르고 있다는 것은 우리 달러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이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으나 어쨌든 환율이 추세상 약간의 하락을 해도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완벽한 상방 추세로 가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대한민국에는 좀 좋지 않은 신호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S&P 스파이 일봉입니다. 스토캐스틱이 드디어 과매도권에 들어간 모습 일목균형표가 살짝 지켜주고 금요일에 올랐지만 데드캣 바운스다. 데드캣 바운스에 종착지는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 다우지수에 제가 요즘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물론 다우지수를 살 생각은 없고 사도 유다우 다우지수 3배를 살 생각입니다. 보라색 하방의 지지선까지 내려와 주면은 사실상 좀 힘든 상황이긴 한데 만약에 기회를 주면은 유다우를 주워보려고 했으나 금요일에 갑자기 반등을 해주면서 매수를 취소했다. 다우는 일목균형표에서 역시나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 US뱅 나스닥 지수 US백은 일목균형표 근처도 가지 않고 반등이 나왔어요. 뭐 다행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스토캐스틱의 파동으로 봤을 시 스토캐스틱이 엄청나게 긴 과매수를 보여주고 나면 상승세가 꺾였을 때는 스토캐스틱의 과매도를 한 번쯤은 보여주고 다시 턴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US100 나스닥 지수는 스토캐스틱이 아직도 과매도가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데드캣 금요일의 데드캣이 추세 상방의 전환이 아닌 그냥 횡보를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찍고서 내려왔을 수가 있다. 조금 더 횡보를 하다가 스토캐스틱 과매도의 상황까지 보여주고 약간의 반등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요일은 데드캣이 맞는 거예요.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죠. 무조건 희망회로만 돌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차트에 기반해서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사람이지 희망회로 돌린 사람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나스닥의 엄청난 상승이 단기적으로 나왔으나 상승이 꺾였다고는 볼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5일선을 터치하고 무너졌지만 빨간색 상승 추세 라인을 걸쳐서 주차를 했다는 것은 아직 월가의 세력들이 나스닥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 다시 한번 이렇게 조금 내렸다가 다시 마로를 해주는 내렸다가 이마롤로 마무리해주는 캔들이 월요일에 나온다고 하면 이 조정이 조금 짧게 끝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TQQQ, TQ는 다행히도 초록색 지지선 위에서 마감해줬다. 뭐 나스닥 지수랑 똑같은 움직임이죠. 엔비디아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가 약간 살아나는 모습이 아니냐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차트로 기반하기 때문에 중앙 21선까지의 반등은 그냥 추세의 전환이 아니라 데드캣이다. 엔비디아가 살아나려면 무조건 21선 위에 캔들이 위치하여야 된다. 현재는 여전히 헤드앤숄더의 관점이다. 캔들이 21선 위에까지 돌파를 하게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반도체 속스X는 검정색 최종 라인 지지선을 무너지고 정확하게 또 검정색 지지 라인까지만 반등해서 종가 마무리해주는 모습. 이래서 차트가 재밌는 거죠. 정확하게 미국의 지수들은 선놀이를 하면서 해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정확하게 지키니까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냐 하락장으로의 변곡이냐를 월요일로 다음 주로 밀어버린 거죠. 결정을 해주지를 않은 거죠. 컨펌이 나지 않은 겁니다. 속슬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켜줬던 이 보라색 라인까지 내렸다가 극적으로 약간 반등.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번 보라색 라인까지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보라색 라인은 수없이 많이 지켜줬던 자리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벌써 6번째 터치입니다. 이 라인은 개미들의 심리적인 마지노선의 자리. 여기가 무너진다고 하면, 보라색이 무너진다고 하면 상당히 위험해진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지켜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넉넉고 있지 말고 여기서 보라색 라인까지 내린다고 하면 또다시 기회를 준다고 하면 매수를 받고 단타라도 쳐야 된다. 계속적으로 3배 레버리지를 존버를 하면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수익을 주는 시기는 이제 슬슬 저물고 있다. 24년은 그냥 존버를 했으면은 견디면은 수익을 줬지만 25년은 녹록지가 않을 것 같다. 그 시기가 12월 말부터 시작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장 막판에 완전히 좀 무너지긴 했으나 그래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지지선은 이 빨간색 라인 약 한 410달러 초반 부근에서 좀 지지를 받아볼 수가 있다. 현재 테슬라를 지금 막 단타 치는 거 말고 장기적으로 보유할 물량을 지금 매수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고 적어도 410달러 부근에서 일부 비중으로 약간 분할 매수로 들어가 볼 수는 있겠다. 단기적인 반등이 올 수 있는 지지선은 410달러 초반이다. 아주 낮은 자리에서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고 하면 굳이 여기서 테슬라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신규 매수 자리는 조금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FNGU 불주를 저는 이제 근본 타이밍에 매도 각을 좀 재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작년 여름에 샀기 때문에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디서 매도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조금 더 높은 가격에서 매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21선을 지켜주는 흐름 21선을 지켜주는 흐름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엄청난 고점을 찍고 내려오면서 21선을 살짝 터치하고 지켜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릴 수도 있다. 우상향은 아직 끝난 것은 아니나 이 고점 라인을 회복을 해주려면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릴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고점이 되지 않더라도 저는 FNGU와 불즈를 매도할 생각이다. 왜냐? 수익 매매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25년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치고 빠지는 매매법을 하는 게 계속 존버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더 커질 것 같다라는 저의 계획입니다. 그냥 저의 계획이에요. 그게 맞다는 건 아니고요. 숏에 보여주십시오. 현재 이 숏이 상당히 좀 우리 롱을 홀딩하는 입장에서는 좀 불안불안하다. 왜냐? 속스S가 일목균형표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다. 물론 무너져 내렸지만 다시 한번 말아 올리면서 일목균형표를 돌파하는 자리에 와 있다. MACD의 양봉, 스토캐스틱은 K값이 D값을 뚫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 SQQQ도 마찬가지고요. SQQQ는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의 거리도 아직까지 여유가 있다. 속스S는 볼린저 밴드 상단을 찍고 내렸지만 다시 내렸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상단을 재차 트라이하러 갈 수가 있다.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에요. 며칠 전에 나스닥의 고점에서 전량 매도를 때리고 다시 분할 매수를 시작하고 있는 경우라면 아주 해피한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상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분할 매도를 하면서 그 좋은 상황을 비슷하게 쫓아가는 매매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야 대다수들이 하는 뇌동 매매를 피할 수 있고 시장의 0.1%인 다 맞추는 사람들을 쫓아갈 수 있는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인의 공시도 뜰시상 현재 USDT 코인의 화폐 단위 USDT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금요일에 엄청난 빔을 보여주고 다시 내려왔지만 재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코인 시장이 매가리가 없는 거죠. USDT가 추세가 꺾여야 되는데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현재 이 검정색 단기적으로 그냥 그어놓은 검정색 채널 상단선을 또 돌파하려고 하고 있다. 이제 USDT의 상승을 막을 수 있는 최종 저항은 일목균형표의 자리다. 만약에 테더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일목균형표까지 뚫어버리고 초록색이 121선이거든요. 이 121선까지 만약에 뚫어버린다. 그러면은 코인 시장의 시즌은 끝난 거예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24년 반감기에 불장이 끝나는 신호는 USDT가 정말 일목균형표까지 뚫어버릴 때다. 재차 내려줬으면 좋겠네요. 21선은 약간 돌리고 있고 급격하게 올랐으니 21선을 리테스트하러 내려오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현재 비트코인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하락기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한다. 그러면 알트코인의 대폭락.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면서 도미넌스가 상승한다. 그러면 알트코인의 하락. 그렇기 때문에 현재 코인 시장이 당연히 내리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의 일봉입니다. 계속적으로 한 96K, 95K에서 96K까지 상당히 좀 밀리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가 조금 지지를 받아 계속적으로 횡보해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못 받고 하락을 하면은 이제 92K까지 밀릴 수가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이날 금요일에 장대 음봉의 저점 라인 92K 라인을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켜주지 못하면 이 장대 음봉 라인의 밑꼬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87K까지 충분히 밀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지켜주길 바랍니다. 무조건 비트코인이 횡보라도 해줘야 그래야 알트코인의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도 하락의 채널을 만들고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다. 하지만 매도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 하락의 채널에서 저점 라인에서 매도하지 말고 그래도 채널 상단에서 매도를 하셔라. 그래야 후회가 조금 덜할 수가 있다. 이더리움의 일봉이죠. 현재 하락의 채널 안으로 들어온 상황이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금요일의 저점, 밑꼬리의 저점을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일목균형표는 조금 더 위에서 지지선이 있다. 이더리움의 반등이 시작되는 시기는 캔들이 이 채널을 옆으로 뚫고 나와서 횡보라도 해줘야 된다. 단기적인 하락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어질 때는 일단은 조금 매수를 조금은 밀었다가 그래도 추세가 옆으로라도 횡보할 때 그때 상황을 보고 약간의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락이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바라야 될 것은 스토캐스틱이 K값이 D값을 아래에서 위로 터치를 했다. 얼마 전에 숏이 끝없이 내릴 때 나스닥의 SQ와 속스 S가 끝없이 내릴 때 스토캐스틱이 K값이 D값을 아래에서 위로 터치했었죠. 어쩌면 현재가 이 코인들의 그러한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 코인들을 전부 손절하지는 않았고 관망세로 지금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먼 훗날 지켜봤을 때 지금부터 이렇게 내리는 시기가 상당히 괜찮은 매수 시점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미래에 제가 갔다 와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확답을 드릴 수는 없으나 저는 그렇게 많이 큰 걱정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세가 완벽하게 하방으로 컨펌되지 않기 때문에 손절을 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수익권이니까 굳이 여기서 손절을 하고 나중에 재진입을 아예 못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에 일단은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어덜스 도미넌스 현재 계속적으로 내리고 있어요. 21선 꺾여 내려가고 있고요. 바로 V자 반등을 예측하지 마시고 일단 일목균형표를 지켜주는지 그리고 금요일에 밑꼬리 이 라인을 추가적인 이탈을 하지 않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미친 하락은 안 나오지 않겠냐. 약간 피를 말리면서 조금의 추가 하락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추가 하락이 나오고 일목균형표에서 반등을 조금 도의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을 터치하고 약간의 하락 뒤에 반전을 이루고 피날레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시간을 조금 두고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코인베이스 2배, 코닐 아주 그냥 일목균형표까지 이탈하였으나 1배 차트로 봤을 시에는 아직 일목균형표를 이탈하지 않았다. 2배 차트는 2배로 내리기 때문에 괴리율이 발생해서 차트가 현재 망가지는 상황. 이게 만약에 코인베이스 2배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1배 종목이었다면 차트는 망가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2배를 거래하더라도 본주로 차트는 봐야 된다. 일목균형표와 아직까지 좀 거리가 남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지지받고 충분히 내려오고 있는 이 평선까지 반등을 해주면서 데드캣 바운스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 손절하지 말고 최소한 더 반등이 나온 다음에 손절을 하시라. 물론 더 시저의 가족은 수익이니까 아직까지는 홀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상당히 조금 저번 주가 좋지 않았고 현재 주말의 코인 상황도 상당히 좋지가 않고 다음 주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포지션이 없는 분들, 현금 100%이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지금부터 약간의 분할 매수를 시작해도 괜찮은 시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모든 자산이 녹아내리는 이 시기에 매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언제 매수를 하실 생각인가요? 다 오르고 나서 또 다 오르면 이제 또 거기서 1, 2% 단타 치실 겁니까? 물론 고점에서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은 자산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그것은 수익금이 깎인 거잖아요. 우리가 벌어놓은 돈들이 줄어들고 있는 거지. 우리의 선택은 항상 적절했어요. 멘탈 챙기시란 말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항상 적절한 이러한 시기에 약간의 분할 매수를 했었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자산이 폭등을 하면은 그때는 우리는 매수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또 즐기는 것이고요. 시간이 지나서 다시 대반등의 시기가 올 때 그때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된다고 하면 다시 이런 내려오는 시기가 왔을 때 그때 매수한 물량들이 전부 음전이 되면서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다. 하지만 이렇게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내려오는 시기에 고통을 참아내고 매수를 하게 된다고 하면 다시 올라가는 시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산이 늘어나는 행복한 시기가 온다. 투자는 그것의 반복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게 쉽지는 않죠. 쉽지가 않으니까 극소수만 돈을 버는 게 자산 시장이라고요. 어렵죠. 저도 알고는 있는데 그걸 100% 완벽하게 수행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람이니까요. 짱카푸치노님, 유니님, 블루베리님 새롭게 멤버십 및 후원해주신 것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자신이 장투의 성향이다 장기 멤버십, 자신이 단타도 치고 차트 보는 법도 배워보고 싶다. 그러면 유니티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최선을 한번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단타만 치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개판이 되든 뭐 망하든 간에 뭐 상관없다. 그냥 단타만 치기 때문에 아주 평온하다. 하지만 장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극도의 수익률은 거두지는 못한다. 하지만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거두고 있습니다. 60년간 S&P 토탈 리턴. 롱은 길고 숏은 짧다. 롱 쭉 길고 숏은 짧다. 이 짧은 조정의 기간을 조금만 더 견디면 좀 좋은 날이 올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까 말까 망설여질 땐 일단 자고 일어나서 결정하는 게 가장 후회가 적더라. 마음의 중심을 잃었을 때는 생각보다 잠이 최고더라. 감성 열차고요. 매수를 할까 말까 망설여질 때는 일단 자고 일어나서 결정하는 게 후회가 적다는 것이죠. 아니면 약간의 분할 매수를 하든가 몰빵을 때리면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